엄마, 아빠, 동생, 친구, 뭐 애인 친구 다 끌어모아가지고 야 써봐라 이거. 경험과 이전에 있던 지식을 합치는 과정을 취업 준비하면서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은 다 아이거든요. 아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역량을 내가 파악해 가고 내 역량도 보여주고 해코톤 가가지고 우리 팀끼리 일하는 게 아니라 옆 팀을 봐야지. 그래서 잽싸게 우리 팀을 버리고 옆 팀 사람이랑 치매. 취준생이라고 이제 집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그럼요. 안녕하세요, 은종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민석 교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학생님 말씀해주신 영상이 무려 16,000회가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만 원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종종 학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네,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우리가 개발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개발 업계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개발자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취업을 하려고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데 막상 취직이 안 돼서 기다리는 취준생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개발자가 되려고 취업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개발자 공부를 좀 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제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을 텐데 전공자 같은 경우는 아마 취준생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대학교를 4학년을 마쳤을 거고요. 4학년을 마쳤다고 그러면은 거의 모든 대학이 지금은 거의 100%인데 캡스톤이라는 거를 해요. 4학년 때 이제 졸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네. 그 결과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력서에 적어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내용이 없어. 만든 게 결과는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안 써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지도 안 써 있어요. 실제로 쓰는 작업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또 주변에 엄마, 아빠, 동생, 친구, 뭐 애인 친구 다 끌어모아가지고 야 써봐라 이거. 써본 다음에 피드백을 줘라. 개선해야 되겠니? 해서 내가 만든 거를 진짜 고객, 많진 않아도 진짜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이런 거를 해본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고객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뭐가 다른지 그런 걸 느낀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뭔가 쓰는 거를 만들어 봤구나. 그럼 그걸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또. 그렇죠. 네.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교에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은 좋은 팀은 좋게 끝나는데 나쁜 팀은 이제 원수가 돼서 끝나잖아요. 그때 약간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끝까지 해보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봐요. 대부분 학생들이 캡스톤 결과물을 버려요. 그리고 캡스톤 결과물의 GitHub 리포지터리를 보면은 자기 어두운 과거가 거기 남아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죠. 각자 개발해서 협업은 한 개도 없이 그냥 한 번 커밋하고 끝난 데가 굉장히 많고 뭐 이슈나 PR이나 이런 거 거의 없고 그 작업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취업 준비의 첫 번째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뭘 개선했고 어떻게 했고 뭐가 문제인지 나중에 알아내서 그걸 개선했다. 이런 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죠. 포트폴리오를 다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결과물을 예쁘게 다듬는 게 아니라 결과물의 내실을 챙겼다라는 거를 증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고 나면은 성취감도 들거든요. 야, 내가 진짜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은 자신감도 생겨요. 그리고 얘기할 것도 있어. 나중에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라고 했던 거를 실제 내가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서 수정을 해보면은 이걸 진짜 고쳐야 되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됐다고 가정하고 그냥 하고 막 이랬던 거를 진짜 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친구가 이제 캡스톤 끝나고 나서 빠져나갔어.
그럼 그 친구가 했던 걸 내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협업을 안 했던 것도 반성도 되고 남들이 만든 코드도 보게 되고 뭐 이렇게 걸레로 만들었어 그러면 치우고 새로 짜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또 뭐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는 사실은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라는 게 뭐냐면은 개발자로 취업을 하면은 개발이라는 게 코딩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코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코딩을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학부 때 또는 그 전에 또는 사이드로 배웠던 모든 전공에 관한 지식들일 거란 말이죠.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도 배우고 네트워크도 배우고 OS도 배우고 뭐 DB 기타 등등 다 좋은 거 다 배웠는데 진도를 나가면서 배웠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뭐 이제 시험을 보고 조그만 숙제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죠. 연습 문제도 풀고 시험 문제도 풀고 성적도 잘 나왔어. 요즘은 이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성적도 막 잘 나왔어.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당시에는 전공책에 좋은 얘기가 많이 있고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중요해서 그냥 공부는 했는데 왜 OS의 동기화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고객이 있고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보고 나면은 이게 왜 문제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실제 현상과 그다음 이론을 접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전공 공부를 해보면은 이래서 이게 연습 문제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코드를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몸에 배인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라는 거라고 적어도 한 개, 두 개 주제에 대해서 해보고 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경험과 이전에 있던 지식을 합치는 과정을 취업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디 가서 뭐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요? 커뮤니티라는 데가 있는데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 이벤터스나 언어프믹스나 이런 데서 보고 커뮤니티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기웃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봐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커뮤니티들이 처음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이잖아요, 아이. 그 막 저녁에 뭐 미덥 같은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도 돼요? 대부분 다 환영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지를 했다는 거는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지가 된 그런 미더이나 커뮤니티들은 새 사람이 오는 거를 굉장히 환영합니다. 근데 굉장히 환영하는데 딱 가면은 엄청 뻘쭘하잖아요. 네, 너무 쑥스럽잖아요. 네, 쑥스러운데 너무 확 땡기면은 부담스럽고 완전히 팽개치면은 좀 이상하고 하는데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은 다 아이거든요. 아이.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요 정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대부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지도 않게, 너무 덜하지도 않게 딱 적당히 버티다가 오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거 알고 이제 몇 번 나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이제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같이 할 사람도 뽑게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바깥에 있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들이 요즘에 좀 있잖아요. 어느 학교든지 이제 소프트웨어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뭐든지. 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동아리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학교 내부의 동아리도 있는데, 거기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학교 동아리는 생각보다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아리 선수래. 동아리. 회원 모집할 때 면접도 하고, 지네들이 뭐라고. 자르기도 해요?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럼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동아리가 무슨 취업을 위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굉장한 이제 종교 집단처럼 운영되는 이렇게 뭐 세지는 않지만 그런 데가 많은 게 저는 참 불만인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동아리보다는 바깥에 있는 커뮤니티는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막 일어나는 뭐 해커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해커톤. 것도 뭐 혼자 가서 막 참가하고 막 그럴 수 있고. 해커톤이 예전에는 이제 혼자 가서 팀을 거기서 꾸려갖고 할 수 있는 이런 해커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해커톤이라는 게 어떤 조직에서 운영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실적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커톤을 팀을 구성해 와가지고 하는 게 요즘은 더 많아요. 그래서 해커톤을 나가려면은 팀이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래서 그렇죠. 나랑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뭐 동아리도 좋고 커뮤니티 좋고 이런 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해커톤도 나가고 해커톤 가가지고
우리 팀끼리 일하는 게 아니라 옆 팀을 봐야지. 그래서 잽싸게 우리 팀을 버리고 옆 팀 사람이랑 친해지는 이런 기회가 사실은 커뮤니티인 거죠. 내가 알던 사람이랑 계속 놀면은 커뮤니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역량을 내가 파악해 가고 내 역량도 보여주고 기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활동이 커뮤니티 활동인데 해커톤도 분명히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장 갖고 상 받는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해커톤에서 뭘 만들어서 상 받았다고 그거 회사에서 쳐주나요? 안 쳐주지. 상금 주잖아요. 네, 상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면 이제 취준생이라고 이제 집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그럼요. 뭐 이런저런 활동을 예. 계속 밖에 가면서 하면서 찾아보고 예. 기회를 보고 자기 프로젝트 했던 것도 다듬고 예. 시간 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취직을 했는데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일을 하려면 어떤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방법이 되게 좋다라고 추천하실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은